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전체 농지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한국농지 임대차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임차농지,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농지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헌법이 말하는 원칙과 농촌 현장의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농지를 가진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가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한국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단순히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의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째 빌려서 농사 짓던 땅인데 갑자기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요. 아니면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요. 구두로만 약속하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을 팔겠다고 통보받는 경우요. 이런 일이 농촌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보호가 약한데 계약서조차 없으니 농민 입장에서는 매년 불안한 거예요. 올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내년에도 이 땅을 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양 개량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놓고 싶어도 내년에 땅을 뺏길 수 있는데 누가 돈을 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문제의 뿌리는 꽤 깊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주의 땅을 소작농에게 분배한 거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갔고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들은 이미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부재지주가 된 겁니다. 농촌에 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원래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상속이라는 예외 조항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과 농지 소유자 사이의 괴리가 점점 벌어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농가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이미 65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더 이상 몸이 안 따라주니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복잡한 계약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을에서 아는 사람한테 농사 지어라 하고 넘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두 계약이 되는 겁니다.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굳이 계약서까지야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상속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땅을 팔겠다 돌려달라, 임대료를 올려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년간 그 땅에 정성을 쏟아온 농민은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게 됩니다. 잠깐,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령화로 경작 포기 농지가 늘어나고 부재지주가 증가하는 상황이요. 그래서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 전문 중개기관입니다.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겠다는 농지 소유자한테서 땅을 모아서 실제 농사 짓고 싶은 사람한테 장기 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공적기관이 중간에서 관리하니까 계약도 투명하고 임차농민의 권리도 보호됩니다. 대만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소농이 많은 구조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실경작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 강력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농지거래 자체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사페르라는 농지관리기관이 농지 매매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농지 임대차에 관한 공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실제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논 3,000평을 빌려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해볼게요. 올해 임대료를 내고 종자 사고, 비료 사고, 기계 돌리고, 인건비 쓰고 수확해서 팔았더니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고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주인이 임대료를 20%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항의할 근거도 없어요. 설령 계약서가 있다 해도 현행 농지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그래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최소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지 임대차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세입자보다 농지세입자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농지 임대차가 불안정하면 단순히 개별 농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식량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임차 농민이 불안정하면 장기적인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토양 관리도 소홀해지고 새로운 기술 도입도 꺼리게 됩니다. 당장 내년에 이 땅을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까? 결국 농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청년 농업인 유입과도 연결됩니다. 젊은 사람이 농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자기 땅이 없으면 임차를 해야 하는데 임차 환경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선뜻 농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농촌에 젊은 피가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하자, 공적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임차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요. 한살림 같은 단체에서도 농지 문제에 대한 제안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지제도 개편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원칙에 맞출 것이냐, 이 근본적인 방향 설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완화하면 농지 임대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농지 투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자니 이미 현실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요. 이 딜레마가 수십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최신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농지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임차 농민의 최소 경작 기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처럼 공적기관이 농지 임대차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걸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농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땅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쌀값이 어떻고 직불금이 어떻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정책의 토대가 되는 농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의 땅을 빌려 묵묵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농업정책의 가장 첫 번째 과제여야 합니다. 이 문제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